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격인 김만배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리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이 문제 이진곤 교수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 6일에 현재 은수미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또 배당을 중단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도 있는 것이고 왜 지금 이런 공문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로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군 이래 네. 최대의 그 초과이익 환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 민간업자들한테 그렇게 많은 배당이 갔느냐? 그건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냐? 예,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위험 감수했으니까 그만큼 갖고 가는 거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와서 그 초과 이익, 그 또 뭐 부당 이익이 갔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다. 자산 동결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게 뭐냐?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이제 시인하는 것 같이 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제 와서 말이죠. 그렇게 빡빡 우기다 이제 와서 이거 부당 이익이 있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수미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이 돈 다 나눠먹고 그러니까. 배불리고는 왜 나한테 똥불을 차느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은수미는 거기에 직접 개입된 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됐으니까 다 그 이전 사업 아닙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 이야기인데 친구 이제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몇 명 그 시골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 하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 근데 그 큰 형님이 싹 닥친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보고 갑자기 화를 풀어내면서 야, 받아 이랬거든. 그건 또 마찬가지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다 아는 은수미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하는 일이지. 근데 이제 와서 성남시에도 되고 아니 상급 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성남시에다 대고 자산 동결하고 이제 지금부터 그 부당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산 동결은 뭐 성남시에서 당장이라도 할 수는 있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배당이 나갈 이익들이 한 2천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가 그 사업의 주체였던 민간 사업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이쪽에 도시개발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유동규가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으니까 뇌물의 경우에 따라서는 또 환수 조치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결을 할 수 있는데 나가버린 돈은 어떻게 환수합니까? 4,040억 나갔고요. 한 2,300억 정도 분양 이득이 또 이미 배당이 돼버렸어요. 그 돈을 환수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유축한데 예. 굉장히 이제 민망하고 황급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이에요. 네가 책임져 하는 식이지. 예. 근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는 그게 은수미 시장 같으면 같은 당이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 유동규 그런 사람들 잘못이니까 그쪽에다 지금 다 떠넘겨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 사람들 잘못이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근데 본인이 이제 설계를 했다. 한참 이 지적을 자랑할 때는 내가 다 한 거야. 그렇죠. 그럼 유동규 그 사람 밑에서 그냥 실무 작업했다고. 실무 작업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 감독권도 성남시와 도계공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일조가 저쪽 민간 사업자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참여했는데 민변가에도 그런 것도 안 해가지고 2,700억이 그냥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뭐냐 리모델링 뭐 그 조합장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 나왔을 때 거기 도와가지고 그 끝나고 난데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들어갔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되니까 또 이제 출마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일 거들고 나와서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되니까 거기 또 기획본부장으로 또 복직했어요. 네. 복직이 아니라서 이 회사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도 반발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뒤에 이재명의 힘이 없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뻔해가지고 자기 수할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난데 나중에는 불리해지니까 나 그 사람 잘 몰라 내 측근 아니야. 그런 사람 측근이라면 미어 터져. 완전히 지금 이동규하고는 선긋게 해버리는 것이죠. 예. 또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 내가 제대로 시켰는데 유동규가 민간업자하고 짜고 뇌물 받아먹고 그렇게 한 거다. 지금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없앤 거 이것들도 이미 그 도개공 정관이라든가 예. 공기업법 이런 데 보면은 당연히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게 돼야 있어요. 예, 예. 적어도 결재를 받게. 예. 그렇게 돼야 있단 말이에요. 이 분양가 상한제도 이 상한제를 없애버리면서 예. 그만큼 그 비용이 결국은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떠넘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캡을 씌운 게 문제예요. 도개공은 1822억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도시개발공사는 예. 이렇게 딱 캡을 씌워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씌운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주 최소기면 법정 10%인가인데 10.6% 그러니까 10% 그것만 지은 거예요. 공공개발을 했을 때는 그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참 어려운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주택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임대주택을 줄여버리니까 민간에 가는 배당 수익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예. 과연 이런 설계를 수익 배분 구조를 유동규 혼자 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고 니들이 그 도시개발공사 거기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알고 했으면은 알고 했으면 이제 지금 이거 자기 배임이죠. 책임이야. 배임이요, 배임. 배임으로 자기 책임이야. 근데 지금 와서 아주 생뚱맞게 난 전혀 몰랐던 아주 순수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순진한 그렇지. 순진한 표정으로 뭐야? 그러면 제 자산 동결해 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쇼다. 이렇게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의 명수인 것 같아요. 김명수는 거짓말 명수인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은 또 이런 꼬리 자르기, 재간꾼이야, 떠넘기기 그러니까. 이런 데는 명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권순일이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김명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재판거래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 중반에 김만배는 이발소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만난 거고 그 사람은 단순한 전달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거래는 김만배를 앞세워서 예. 권순일과 이재명이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권순일은 당신 대통령 되면 알았지. 여기서 제일 높은 자리가 저 대법원장이야. 나는 나가서 깔끔하게 이렇게 독선하고 처신을 있을 하고 테니까. 있다. 그냥 교수. 그래가지고 연세대 지금 석자 교수 아닙니까? 변호사도 개업 안 오고 어디 대법관 정도 되면은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김현장이다 뭐 태평양이다 이런 데서 서로 모셔가지 않습니까? 선금 주어가면서 그런데 그런 데도 안 가고 있었는데 이게 도개공 사태 대장동 사태가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또 무슨 잘못이 있느냐. 왜냐하면 김만배가 들어가려면 출입증에 반드시 확인한다면서요 본인한테. 그러면 어디에 확인 안 합니까? 우리 국회 들어가도 전에 기자 때야 요 기자증이 있으니까 그 차고 들어다니니까 출입증을 아주 그쪽에서 밝혀보니까 그래 안 하면은 국회의원 만나러 가도 그 경비실에 신청을 하고 신청서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확인하잖아요. 국회의원실이라든가 또 뭐 국회 다른 이 공무원 만나러 가려면 그럼 뭐 이런 분이 왔는데 맞습니까? 올려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이 대법관 만나러 가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김만배가 권순일 그 대법관 만나러 왔다 해가지고 지는 어디 갔다 이발소에 갔다는 거죠. 근데 권순일 그러면 대법관은 대한민국 대법관의 그 칭호 명칭을 그 이름을 아니 그 기자 저 이발소 가는데 그런데 다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이발소 주인인가?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 이발소 주인인가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말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하는 그러니까. 거죠. 특히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해온 것은 이것은 토건 세력이고 기득권 국힘 세력이 합작을 해갖고 결탁을 해갖고 해먹은 거다. 그래서 지금 국힘 게이트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곽상도 나왔지 않느냐 50억 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또 밖에서 온 사람은 물론이고 그 아주 전문적인 이런 개발업자들이고 디벨로퍼라고 예. 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도 아주 전형적인 토건 세력들 예. 원래 공무원들 예. 늘공이 아니고 어공들 아닙니까? 유동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뭐 한솔 마을 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하다가 그때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만나갖고 그때부터 지금 인연이 돼갖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한 몸처럼 움직여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일을 하는 개발사업본부자 유한기. 이 사람도 뭐 건설업자인 것 같고 또 그 김문기 사업 1처장. 이분도 원래 그 한솔 마을 그 리모델링 하는데 상대편 그러니까 사업체 그게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고 있었던 핵심 부서인 전략사업실에 두 사람이 김민걸하고 정민영입니다. 김민걸이 이 사람은 회계사인데 이 사람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정의학 회계사가 추천한 사람이에요. 정민영 변호사 이 사람은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이 토건 세력들이 밖에서는 자기들이 일을 꾸미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의 핵심들, 자기들의 신복들을 딱 심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심었겠습니까? 유동규를 통해서 심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자기들이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궁작작 합작해갖고 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고 해갖고 성나무들도 하루 만에 오케이 뭐 이렇게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 계획서도 오케이 막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 시장으로서 그 사업을 자기 말대로 그 본래 민간 개발 하려던 걸 자기가 그걸 잡아가지고 공공 개발 뭐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 그래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자기가 들어가고 난 뒤에 이게 설립이 됐거든요. 설립이 되고 이제 그때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런 공사가 되니까 화천대유하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성남의 뜰을 만들어서 그럼 거기 때 곽상도 그 아들이 그 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 있을 때 했습니까? 이재명이 시장하고 자기가 사업을 다 그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유동규가 그 사업을 이끌면서 그 회사를 만들고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예? 그 자기는 몰랐다는 건 뭐 그게 말이 돼. 그게 국민의힘 탓이에요. 아니 사장은 자기인데 국민의힘 탓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자기의 최대 업적, 치적 사업이라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인적 구성, 맨파워들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최대 치적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해야 하는지, 거기에 적임자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뭐 사업본부장이라든가 사업처장, 거기에 뭐 사업팀장, 이런 사람들이 원래 그런 작업을 쭉 뭐 경기도청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이 맡은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직자 옷을 딱 입고 나타난 거예요. 재개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던 토건 세력들이 그걸 왜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묵인을 해준 거라고 봐야죠. 묵인을 해줬다고 봐야죠. 그 좋게 봐주면 묵인을 한 거고, 예? 이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가 다 지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사람들이. 당신이 다 지시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시장의 자리라는 그런 자리고 이 사람이 무슨 뭐 사회단이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일을 날카롭게 보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인데 네. 이 일만 이 엄청난 일은 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몰랐습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삼척동자도 알만한 예.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김부선 씨 이야기를 비롯해서 뭐 형님 얘기, 쌍용 얘기. 그런데 다만 본인도 그렇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경기도민들도 그렇고 저 사람이 일은 잘한다. 돈은 안 먹었다더라. 뭐 이런 인식들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뭐 코로나 때도 막 현장에 쫓아가고 또 무슨 계곡에 그런 불법 휴양시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막 다 철거했다고 하는데 이제 남양주 시장은 자기가 했는데 이거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서 소송까지 붙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일도 잘못했다. 잘못한 게인지 아니면 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꾸며낸 건지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제일 의심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일을 해서 그냥 자기들이 어떤 관리 감독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민간 사업자한테 많이 이득을 줬으면 모르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대선으로 나갈 것을 이미 본인은 성남시장 때부터 이 마음을 먹었고 그때부터 돈을 마련해야겠구나. 돈을 쓰지 않고는 내 세력을 부식할 수 없다. 특히 이재명의 최대 약점은 이 사람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운동권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현재 이 친노 친문 세력에서는 별을 몇 개 달았느냐가 크게 지금 위세 아닙니까?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행세를 못하고 완전히 변두리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운동권 세력을 자기 계보로 또 세력으로 만들려면은 다른 건 없다. 이제 돈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개 계보라는 게 공천을 주든가 돈을 주든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도 엄청나게 뿌렸다고 봐야죠.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언제 저 사람이 이재명 계보가 됐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뿌렸고 특히 이해찬 대표를 딱 전 대표를 데려온 것은 운동권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해찬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해찬을 탁 모셔왔는데 그냥 모셔왔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 자금을 만들려면 사업을 벌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돈의 최종 총착지가 어디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컸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보다 돈에 대한 관심도가 무엇보다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엄청난 성남시로서는 그건 엄청난 사업이지. 그런 사업을 그렇지. 하면서 나는 그런 데는 깨끗해. 나는 그런 돈 관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걸로 할게.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 정말 그 직무유기거나 배임이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자기 차지하고 나쁜 거는 전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꼬리가 길게 그냥 여러 갈래로 있으니까 어느 쪽에 다 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직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10일이면은 최종 확정이 되는데 후보가 민주당이 낯설어 보인다. 자기가 민주당에서 사실상 정치 생활을 다 했고 거기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지금 오늘인가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참 낯설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낙연도 사실은 운동권이 아니어가지고 뭐 친문의 핵심, 친노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비주류죠. 그런데 그 운동권들이 송영길 이런 사람들 대장동 비리 이렇게 터져 나오고 하는데도 자랑할 일이다. 이렇게 TV 토론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운동권 세력들이 싹 고리 몰려가 버린 걸 보면서 야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의 그
뭐 이중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낙연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배신감 같은 거 있더라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요 사실은 민주당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본질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여기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한 거죠. 예? 자기는 민주당이라보다는 저 친문 세력들의 예. 핵심들의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다선 의원에다 나중에 또 이제 뭐 총리도 가고 이런 식이 되니까 겉으로는 봤지. 그 전체 덩어리로서 민주당이라는 여당이라는 걸 봤지만 그 안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핵심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거 이번에 이제 저 알게 됐겠죠. 알게 돼서 본질을 안 거예요. 민낯을 안 거예요. 이게 내가 거기 저 몸담아 있던 내가 이끌었던 민주당 맞느냐? 아니거든. 전혀 낯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정필 사실상 그 민주당에서 4년 넘게 대변인을 하면서 상징적인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윤석열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다. 전혀 아니지. 다른 민주당이다. 우리가 봐도 아닌데 전혀 아니지. 예. 완전히 민주를 배신하는 그런 민주당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유동규하고도 선 긋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또 그 부당이득이 있었다면은 당장 환수를 해라. 나 다 조치를 나름대로 다 취했다. 일종의 출구 전략을 지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다 조치 다 했어. 무슨 소리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이왕 거기에 한 걸음만 더 나가가지고 이것도 그냥 성남시가 환수하려면 환수가 안 된다. 이것도 뒤에 정말 그 얽히고 설킨 게 얼마나 복잡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특검 가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특검 가자. 그럼 그 이야기는 왜 안 해? 그건 아주 그냥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특검 가자고 뭐.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부르르 떨면서 특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사람인데 사이다 발언으로 해가지고. 문재인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도 과거에 뭐 장자연 사건이다. 뭐 그게 무슨 대단한 다 시효까지 지난 뭐 사건까지도 시효에 관계없이 뭐 그냥 철저히 수사에서 엄단을 하라고 특별 수사 지시까지 내려더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고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국가기관 검찰을 믿겠느냐고 그렇게 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시를 해놓고 나중에 되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지시한 거 아니야. 그냥 의견을 말하고 당부했을 뿐이야. 이런 식인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요 아마 또 입장이 난처하다는 건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말은 해야죠. 수사를 엄정히 하라든지 조사를 엄정히 감사원은 뭐 안 하든지 한마디는 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감사원도 감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스스로 잘못을 자인한 것, 자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